그럼 이제 그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로이드 장르가 예전에는 좀 마이너한 그런 부류였다면 지금은 메이저로 가기 위한 이제 좋은 다리로 많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1세대 보컬로이드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보컬로이드 1세대 작곡가 분이 새로운 음악 엔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한 덕후가 된 거죠. 진짜 성공한 덕후. 네. 제가 엑스포 갔었을 때 네. 이제 제 주변 지인들도 그 AI 엑스포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네. 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네. 제 주변 지인들 다 네. 대표님 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저희 딥다이브 진행하게 됐는데요. AI 엑스포로 가서 만났던 특별한 인연이죠. 그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셨었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좋아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분들의 이제 노래를 믹싱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을 실물로 만날 줄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록물고기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남용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AI 가창 음성 합성 엔진을 만드는 아이밋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가상 음성 가창 음성 합성 엔진, 음합엔이라고 하면 돼요. 음합엔. 요즘엔 다 음합엔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성 합성 엔진. 가장 유명한 게 보컬로이드. 네, 지금까지는 이제 보컬로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컬로이드 아성을 넘는 음성 합성 엔진이 없었는데 그 후에 신디사이저 V라고 하는 그 일명 신스 V라고 하죠. 신스 V가 나오고 그 신스 V AI가 탑재되는 순간 보컬로이드의 퀄리티가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츠네 미쿠나 구미나 막 이런 걸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니까 보컬로이드로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퀄리티 자체는 인스V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음악밴 쪽에서 춘추 전국시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컬로이드가 굉장히 생소한 장르예요. 제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하츠네 미쿠의 파돌리기송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아마 보컬로이드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쇼츠나 릴스에서 파돌리기송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신스 V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보컬로이드가 스카치 테이프처럼 한 장르로 부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보컬로이드란 장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컬로이드는 일단 보컬로이드 프로그램부터 설명드릴게요. 보컬로이드 프로그램은 그 야마하 아시죠? 악기 많이 만드는 피아노 만들고 네, 피아노 만들고 그런 그 야마하가 이제 개발한 가창 음성 합성 엔진으로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가상의 보컬이 부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원래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작곡가가 만든 보컬 노래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 유명한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줘야지 앨범이 발매될 수가 있고 보통 2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프로 수준의 작곡가 아니면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기가. 근데 2000년도 중후반쯤에 이제 음정 박자 가사를 넣으면은 그 가창 음성이 나오는 보컬로이드를 야마하가 개발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를 활용해서 창작곡을 투고할 수 있는 창작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열리면서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검증받지 않은 자신의 노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열리면서 자신의 곡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장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저작권한테 매우 관대해가지고 보통 그 유명 곡이나 이런 것들은 커버해서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곳에. 근데 그런 보컬로이드 같은 장르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기를 원하면서 이제 올리기 때문에 MR도 풀고 그거를 이제 불러보았다라고 해가지고 우타이테 분들이 불러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유명해진 분들 많고 유명해진 작곡가들 많고 가끔 이제 커버송들 보면 불러보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거기서 유래된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 가장 핫한 그 J-pop 가수 2명을 뽑자면 아무래도 요네지 켄시하고 요아소비잖아요. 그 2명이 다 이제 음성 합성 엔진,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출신이에요. 요아소비도요? 네, 요아소비의 작곡가 아야세. 아야세가 보컬로이드 쪽 투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뮤지켄 씨도 그 하치라는 명의로 많이 투고를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져서 지금 유명한 프로듀서가 됐고 우타이테로 활동했던 이제 아도나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노래 하나 올리면 몇 억 조회수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컬로이드 장르가 예전에는 좀 마이너한 그런 부류였다면 지금은 메이저로 가기 위한 이제 다리, 좋은 다리로 많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기님이 이제 초록물고기님의 어떤 작품을 들으셨던 거는 보컬로이드의 팬이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에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찾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만드신 보컬로이드가 있었고 그 노래를 또 어떻게 또 접하다 보니까 그 노래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우타이테 관련된 노래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초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기가 힘들었거든요. 저작권적으로 거기서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보컬로이드로 만든 노래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곡들, 사람이 부르면은 굉장히 멋들어질 것 같은 곡들, 이런 곡들을 이제 유명하지 않은 싱어들이 취미로 노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니코니코 동화나 유튜브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커버를 해가지고 올리니까 조회수도 되고 자신이 이제 관심도 많이 받으니까 창작 욕구도 생기고 더 많은 작품을 올리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보컬로이드 문화 자체가 작곡가들이 이끌어가기도 했지만 그 2차 창작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그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리려면은 곡만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받기 힘들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거기 이제 시각적인 그것도 추가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뮤직비디오 만들려면 일러스트레이터도 필요하고 영상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종합적인 예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작곡가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창작자들하고 같이 하게 돼가지고 콜라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우타이테 분들이 커버를 해서 그러니까 커버를 하면은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2차 창작 하는 분들께서 좋은 영상, 좋은 커버를 올리면 그것도 조회수가 되고 그 조회수가 되다 보면은 그 원작자 작곡가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생태계가 있군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해서 음합N에 네. 계속 시간을 쏟아부셨던 건가요?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전공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그 힘을 쏟다가 그 취미가 제가 작곡이었는데 원래는 작곡을 하면은 어디도 올려도 사람들이 막 들어주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컬로이드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니까 그나마 사람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거기에 매진하게 됐죠. 이제 내 작곡 활동은 보컬로이드와 함께한다. 근데 제가 좀 운이 좋게도 초기에 활동을 했던 작곡가라서 지금 보면은 저보다 이제 뛰어난 작곡가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가 있었죠. 제 실력에 비해서. 네. 보컬로이드로 작곡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원래 작곡이 취미가 있으셨는데 네. 보컬로이드를 함께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제가 좀 그 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뭐 동인계라고 하는데 그 서브컬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보컬로이드가 유명해진 거는 2007년, 2008년 그쯤부터 계속 유명해졌는데 저도 그걸 계속 보고는 있었어요. 보고는 있었고 한국에도 이게 발매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2011년도에 발매가 돼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사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1세대 보컬로이드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보컬로이드 1세대 작곡가 분이 새로운 음악 엔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한 덕후가 된 거죠. 제가 엑스포 갔었을 때 네. 이제 제 주변 지인들도 그 AI 엑스포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네. 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네. 제 주변 지인들 다 네. 대표님 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신스 V, 네. 뭐 그리고 대표님이 만드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네. 어떤 거가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보컬로이드나 그러니까 음악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자신의 노래를 불러주기에 보컬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신의 곡을 만들면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 못하는데 누군가 그걸 불러주길 바래요. 근데 그걸 불러주게 하려면은 사실 보컬로이드로 가이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는 많은 작곡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보컬로이드로 가이드 보컬로 쓰는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신스 V 정도 퀄리티면 가이드 보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한국어가 되게 하려면은 엄청 조교를 잘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일본어 가사인데 이제 약간 느낌만 이렇게 된다. 라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은 신스 V를 쓸 수 있긴 한데 굉장히 불편해요.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제 음악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지원이 되니까 기본이 한국어니까 그런 가이드 보컬을 활용하기에도 이제 용이하고 당연히 보컬로이드보다는 음질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이드 보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 데모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두 번째로는 진짜 이제 퍼블리싱 할 때 제가 부른 노래, 그러니까 제가 만든 노래 보컬로 참여시켜가지고 부르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가이드 보컬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보컬에 대한 보컬 이거를 퍼블리싱 실제로 하려면 보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리저리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저작권 관련해서도 얘기해야 될 게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작곡가가 유명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보컬로이드의 힘을 빌리면은 굉장히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CU라는 보컬로이드 썼어요. 근데 CU라는 보컬로이드를 가지고 만든 오리지널 곡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CU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만든 게 떴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작곡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을 때 노래 올리면은 한 10명 들어주면 되게 제일 많이 들어준 거고 20명 들어주면 와 오늘 개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걸로 올리니까 그 1000명, 2000명이 듣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크리쿠루라는 시스템에서 구름이 이제 뜰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멘트가 이제 사람들 실시간으로 구름으로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제가 만드는 곡들마다 그 구름이 많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서 창작 욕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작사를 못하기 때문에 작사가 분께서 같이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작사가 분도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제 음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명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의 캐릭터의 힘을 빌려서 작곡가가 유명해지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경우가 커버하는 경우인데 보컬로이드가 퀄리티가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신조교러라고 하는데 그 신조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조교를 하지만 굉장히 대단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기까지 엄청난 노가다 작업, 피치도 이렇게 다 그려야 되고 막 비브라토도 이렇게 다 그려야 되고 막 이런 그게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뇌리에 가지고 있는 보컬로이드 퀄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컬로이드 퀄리티 넘어서가지고 새로 조교를 하니까 이 정도 퀄리티가 왔다. 그러니까 유명한 곡을 새로 보컬로이드 조교를 하니까 이 정도 퀄리티 냈다라고 이제 올리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교하시는 분들이 음악밴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음악밴이 활용된 거는 이렇게 크게 세 종류라고 봐요, 저는. 조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네. 저는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이제 보컬로이드 쪽을 잘 모르거나 이쪽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 조교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컬한테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렇게 불러주세요 하면은 보컬이 실제 잘 불러주잖아요. 여기서 바이브레이션 넣어주세요 하면 바이브레이션 넣어주고,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피치 조절을 한다든지 이제 포르타멘트를 조절을 한다든지 막 이런 방식으로 밴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떠는 거는 그 바이브레이션 조절을 통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파라미터로 조절을 해서 넣어야 돼요. 실제 사람처럼 그 부르게 하는 기술, 그게 조교라고 하는데 그 조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작업한다고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들릴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해요. 저도 실제로 조교를 한번 시작하면은 거의 한 곡 완성하는데 한 7, 8시간 꼬박 쏟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조교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교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이제 보통은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어를
잘 어떻게 발음을 하면 이제 한국어처럼 발음이 나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조교의 일부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이제 불가능한 보컬에 대해서 일본어를 한국어처럼 조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 보컬로이드 한국어판이 나오기 전에 일본어만 있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특히 받침 발음이 일본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교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보컬로이드나 이제 음성합성 엔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조교라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제품을 만들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컬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유명해서도 저는 그걸 쓰면서 항상 불편하던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 기능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추가가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보컬로이드 3, 4 그런 면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추가가 되는 면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조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고, 또 이거를 바로바로 익스포트 하고 싶은데 꼭 파일 익스포트 눌러야지만 전체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음성합성 엔진을 낸다고 하면은 제가 10년 동안 음성합성 엔진을 다루던 그 프로듀서로서 불편하던 점을 다 해결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AI가 어떤 게 쓰였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깁니다.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보컬로이드를 넘어서서 이제 TTS 쪽에서 보면요, TTS의 변천사가 있거든요. TTS 1세대 TTS 세대를 나누는 거는 제 의미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1세대 TTS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형,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다 녹음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음성의 피치를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음성합성 엔진의 그 코어 엔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한 음소들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음정은 제가 옥타브 녹음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음정 변화시키고 잘 이어주는 그 기술을 잘 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옛날 TTS 같은 경우는 오늘은 10시 15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따로 녹음된 건데 이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만들어진 게 이제 보컬로이드 엔진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에다가 피치 변화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밴딩을 주고 싶거나 하면은 노트에다가 피치의 변화를 이렇게 준다, 이런 것들을 수기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 나고, 이제 신스V의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들어주는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그거를 AI 한 걸로 보여요, 저는. 보컬로이드도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사람처럼 부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스V는 그거를 자동화를 시켰다고 봐요. 조교하는 과정을 좀 AI가 도와줬다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신스V의 코어 엔진을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신스V 동작하는 그런 거 영상들을 보니까 그런 파라미터들이 자동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요. 와, 그 신스V는 그런 신스V AI라고 하는 거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만드는 AI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소스를 가지고 이제 붙이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아예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보를 주고서 이 AI한테 이거를 불러보라 라게 한 거죠. 원래 그 AI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면 학에 대한 발음에 대한 녹음을 이제 갖다 놓고 거기다 피치 맞추고 또 피치 맞추고 그걸 잘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러닝 TTS들이 그러한 것처럼 아예 학교종이 땡땡땡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컬로이드나 신스V나 저와의 엔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고요. 말씀해주신 TTS가 텍스트 투 싱잉이 보통 이제 가창 음성합성 엔진 같은 경우는 텍스트 투 싱이 아니라
싱잉 TTS라고 해요. 싱잉 TTS. 네, 싱잉 TTS. 보컬로이드 세대로 분류하면은 그렇게 3세대 보컬로이드는 이렇게 저나 아니면은 그 디프싱어라고도 있는데 그 디프싱어 같이 아예 통째로 생성해주는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프싱어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네. 그 제가 알기로 그 작년 초쯤에 네. 브루노 마스가 네. 따라 부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싱잉 보이스 컨버전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드는 네. 이런 AI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봤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보컬 녹음해가지고 서비스 만들고 있긴 한데 저희 고인 보컬도 이제 음성합성 엔진 같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 보컬 분께서 부르신 곡을 음성 분리를 해가지고 음성 부분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광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만 존재했던 분들을 학습을 시켜서 생성하는데 성공했어요. 와, 이거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다른 데서 활용하기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보이스 컨버전이 나오면서 그렇게 만든 고인 분들이 부른 노래들 혹은 다른 연예인이 부른 노래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이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보이스 컨버전의 기술력이 확 향상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IR 같은 데 가면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투자를 받으려면 IR 다녀야 되고 그 IR에서 꼭 나오는 질문들이 그거거든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거 AI 싱어 같은 거 보이는데 이런 애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어하기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되기도 했고 디프싱어는 사실 그 전에 제가 창업하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연구를 해보고 더 많은 한계점을 느꼈거든요. 디프싱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 건 디프싱어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엔진으로 제가 자체 제작을 했고요. 디프싱어까지는 제가 이제 그 명확한 한계에 대해서 이건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좀 많이 편해진 게 심사역 분들도 이제 보이스 컨버전으로 이제 만든 곡들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보이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쨌든 간에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레퍼런스 보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레퍼런스 보이스를 직접 잘 부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퀄리티가 나오는데 자기가 잘 부를 수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보이스를 만드는데도 저희 회사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성을 해주니까. 지금은 보이스 컨버전에 대한 시선이 약간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보이스 컨버전에 들어갈 레퍼런스 오디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음악 관련 AI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수노라든지 오디오 같은 서비스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노는 그 업데이트된 버전까지는 제가 안 써봤어요. 그 3.5 된 거를 제가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면서 봤는데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1.5가 지금 최신인 거죠. 네, 그 맞습니다. 1.5까지는 제가 써보고 좀 해봤는데 이 수노 2.0 때까지는 여기 들어가는 보컬 품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네, 맞아요. 진짜 안 좋았어요. 네, 그 많이 깨지기도 하고 샘플 레이트가 낮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지하철로 보면서 3.5는 많이 업데이트 됐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 놀랐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놀라셨나요? 네, 왜냐하면 그 수노로 생성했을 때는 얘가 잘 생성은 하는데 편곡적으로도 그렇고 화성적으로도 그렇고 진행이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운드도 그렇고 화성적으로도 그렇고 그 보컬 품질도 그렇고 거의 믹싱만 잘하면 프로트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대신 오디오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되게 안 나오긴 하죠. 네, 한국어가 잘 안 나오긴 하죠. 진짜 안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뽑깁니다. 그렇죠.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저는 두 서비스를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노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프로 음악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3.5가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우디오는 아직 드럼이나 네. 나머지 악기 지능이 굉장히 깔끔한데 보컬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보컬이 나온다 싶은 게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악기별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만드시는 서비스와 아주 좋죠. 그 오디오로 만들었는데 보컬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컬을 빼야 되는데 원래는 그 완성된 음악에서 보컬을 빼야 되는데 그 스텐 기능까지 제공을 하니까 보컬 빼고 이제 다 뽑은 다음에 믹싱을 하고 거기다 보컬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보컬을 넣는데 저희 AI를 쓰면은 아주 좋은 품질로 노래를 완성할 수 있죠. 네, 진짜 저는 음악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네.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네. 큰 아쉬움이 네. 뭔가 가사를 고치는 것 이상해. 네. 여기서는 꺾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바이브레이션을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 수정이 안 되니까요. 아직은. 그쵸. 네. 그랬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딱 대표님이 음. 개발하고 계시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이드 보컬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음악을 발매하실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그쵸. 그럼 네. 음악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없을까요? 지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사용하기 힘들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음악이 있으면은 거기에 멜로디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음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딱 찍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음악 엔진을 활용할 수 있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이 어떤 의미인지만 안다 정도의 음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우디오나 소노 같은 데서 나온 노래가 사실 네, 보컬이 안 좋은데 대충 음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쵸, 비슷하게 그쵸. 찍어보고 가사도 네. 이제 넣으면은 네. 더 깔끔한 보컬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네. RVC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네. 전 처리로 이제 피치 익스트랙터 같은 게 붙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건 또 있을까요? 피치 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다 이스테이트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발음의 타이밍이거든요. 발음의 타이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멜로다인도 나름 박자도 잘 끊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네. 한국에서 최초인 건가요? AI를 활용한 최초는 아니에요. 처음에 2010년도 중후반쯤에 이제 보칼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보칼리나라고 이제 카일린인가 그 모델을 냈었는데 인터페이스가 보컬로이드랑 상당히 비슷했어요. 성능이 보컬로이드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BM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업이 철수가 됐어요. 요즘에는 복스팩토리라고 해서 오드아이가 만든 서비스가 있긴 한데 아마 저희가 그쪽과는 경쟁을 해야겠죠. 이 사업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아까 네. 전 수노나 오디오를 엄청 써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AI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툴이 나온다면 창작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면 저희는 작곡가나 이제 커버하는 사람들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보컬을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뭐 커스텀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가능하죠. B2B 모델로 커스텀 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고요. 커스텀 보이스 모델을 만들려면은 적어도 한 10곡 정도? 적게는 한 5곡 정도 녹음하면 되긴 하는데 좀 좋은 품질의 모델 만들려면 10곡 정도 녹음을 해야 돼요. 그 10곡 정도 녹음한 보이스하고 시간만 조금 주어지면은 저희가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커스텀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들한테는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업 계정한테만 그 접근 권한을 열어주고 일반 사용자들한테 열어주지는 않고요.
지금은 네. 3명의 보컬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3명의 보컬. 그럼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여자 2명이 남자 1명입니다. 여자는 약간 K-팝 스타일의 느낌으로 한 명 부르게 할 거고, 이제 한 명은 강렬한 락 스타일. 남자분 한 명은 약간 동인계에서 사용하기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되게 높죠. 네, 되게 높네요. 코러스 버전을 부르게 하면은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이게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서 부르면은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도전하는 거야가 원래 이게 아니라 도전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밴딩을 준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밴딩을 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밴딩을 나누는 방법도 되게 쉽게 했어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밴딩이 바로 되고, 여기서도 밴딩을 준다고 하면은 Alt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은 야 이렇게 장로 나눠지고, 여기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나눠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은 함께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나눈 대로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 맞습니다. 다른 음성 합성 엔진, 한국어를 지원하는 음성 합성 엔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난관은 발음, 특히 이제 받침이 있는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받침이 있는 발음을 잘 말하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디프싱어를 활용하면 있어서도 제일 큰 난관이 그 받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맞죠, 그건 비밀이죠. 네네네.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보이스 자체가 약간 시퀀싱한 이제 데이터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스 이런 걸 말한다고 하더라도 피치가 시작되는 지점 앞에 이미 파열음이 시작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나오려면은 이제 시퀀싱한 모델도 순방향으로만 가서는 안 돼요. 역방향도 돼야 되거든요. 바이디렉셔널하게 가야 되는. 그렇죠. 바이디렉셔널하게 해야지 뭐 스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 앞에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고 하는데, 물론 디프싱어도 이걸 고려는 하긴 합니다. 근데 약해요. 그래서 그걸 더 잘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들었고, 초기에 이제 만들었을 때 이게 딱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약에 컴공을 전공하시지 않고 네. 음악만 하셨다면 이런 네. 결정을 못 하셨을 것 같고, 절대 못했죠. 반대로 음악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뭐 컴퓨터를 전공하시면서 이런 걸 만들려고 했으면 또 엄청 헤쳐나갈 저는 동력이 없었을 것 같다.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컬 믹싱을 하고 보컬로이드를 만지니까 이제 그 음악 엔지니어로서의 사운드를 다루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컬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음정 튜닝 같은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실제 보컬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하면은 당연히 칼박 칼음정 못 부르거든요. 오히려 되게 칼박 칼음정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칼박 칼음정보다는 자신의 캐릭터를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보컬이 부른 것에 대해서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튜닝함에 있어서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튜닝이 쉽게 이제 될 수 있는 사운드, 음성의 형태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음악을 못하는 컴공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으면은 프로그램은 저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음악을 못하는 컴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문제점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원인도 몰랐을 거고 어떻게 해결할지 감도 없었다 보니까 코딩만으로는 진짜 해결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보컬로이드 쪽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고, 저 파이썬도 많이 공부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저도 이제 공부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제 가장 저한테 대니였던 말이 돈 버는 승리한다. 아,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공부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이제 이득으로 돌아올 거다. 사람들이 이제 LLM과 그냥 텍스트로 대화하는 거 넘어서 그쵸. 목소리로 대화할 때 네, 난 정말 뭐 좀 섹시한 목소리가 좋아. 나는 귀여운 네. 목소리가 좋아. 네, 아니면은 내가 만드는 어떤 대화 창마다 다른 목소리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앞으로 음성 AI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저는 커진다고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걸 네.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뭐 대략 언제쯤일까요? 아마 출시는 11월 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펀딩에 네. 초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네.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정가에 이제 1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원래 1개월 구독권이 만약에 27,000원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2,700원을 빠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거나. 매달 네. 할인되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구독권이라는 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구독권을 이제 1개월 구독권을 10개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지날 때마다 그 구독권을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10개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꺼번에 10개를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지나서도 그 구매한 구독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신스-V 같은 경우에는 네. 보컬을 팩을 계속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아이나워 같은 경우는 네. 세 가지 보컬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보컬 구독도 이제 인당 구독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컬 구독료가 이제 한 달에 27,000원이라고 하면은 3명을 구독하려면은 81,000원. 네, 81,000원을 해야 돼요. 근데- 모델마다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패키지 할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제 의도대로 완성된 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아니면 더 뭐 추가로 오늘 못 하신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영광이었고요. 저는 그 엔드플레인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는데 업계 상황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추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엔드플레인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 싶었는데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영광이었고요. 그러니까 제 곡을 좋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참여했던 설레임 에디션에서 믹싱을 좋아해 주시고 이런 분들께 지금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와디즈 펀딩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